네, 안녕하세요. 대치동 최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이제 2학기 아마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를 한창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많은 학부모님들도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고교 학점제, 내신 5등급제, 어떻게 좀 잘 꾸려나갈 것인가. 그리고 사실 1학기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 더 걱정들이 크세요. 야, 이게 5등급제인데 1등급을 못 받으면 뭐 인서울을 못 간다더라 이런 얘기들도 막 들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느 정도 내신 앞으로 이제 5학기 동안 만들어 가야 인서울 내지는 상위권 대학을 준비할 수 있을까? 물론 이것도 확정된 부분이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논리적으로 추론할 만한 그런 근거들 같이 좀 제시해 드리고요. 어떻게 좀 학습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현 1학년들의 내신 5등급제 그리고 지금 고2, 고3들 내신 9등급제 이제 이렇게 내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내신 5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10%예요. 그럼 이게 과거의 9등급제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2등급 정도 11%까지였으니까 누적 2등급 정도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뭐다? 네, 1등급으로 평가받게 된다는 겁니다. 과목별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이건 최근에 이제 서울, 경기도, 그다음에 이제 부산 지역 표본 한 13,500명 정도 표본을 이제 1학년 1학기가 마친 시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 그 성적을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전과목 1등급. 그래봤자 국수, 영사과 뭐 그런 기술과정, 이런 한국사 요 정도잖아. 1학년 때 공통 과목들. 그거 1.0을 받은 학생들이 애초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많을 거다라고 예상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10%니까. 과목별로 10% 안에 드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근데 실제로 표본을 따보니까 2% 정도에 불과했고, 요거 말고 다른 이제 서울 진협, 서울 교사들 쪽에서 이제 따로 해본 경우에는 한 1.7%. 그러니까 2%가 채 되지 않는 학생들만 현재 1학년 1학기에 전 과목 1.0, 10% 안에 들었다. 이제 요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보면 생각보다 내신 등급이 5등급제로 바뀌어도 쉽게 딴다는 건 어렵다. 라고 지금 이제 추론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볼 부분은 뭐냐면, 지금 1학년 1학기까지 1.0등급 받은 친구들이 한 2%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2학기,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넘어가서 학기가 계속 진행이 될수록 이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높아질 리가 없죠.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1.0을 유지하는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게다가 지금 9등급제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이 9등급제에서는 바로 뒤에 진로 과목을 성취평가했기 때문에, 즉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A, B, C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하라든지 또는 뭐 이제 물화생2에 해당하는 뭐 역학과 에너지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5등급제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줄어들어서 내신 부담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등급 평가라는 과목들이 실질적으로 늘어났다. 학년이 갈수록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신의 압박감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을 하게 되면 전체 전교생 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선택 과목에서 분산이 되잖아요. 즉 수강자 수가 줄어들면 네, 이 등급을 따는 게 또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학생들의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과거의 진로 과목 A, B, C 진로 과목들이 등급 과목으로 바뀌면 점점 갈수록 내신 등급을 따는 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누적 비율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요거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의대나 아니면 스카이 같은 최상위권 대학들도 있지만 인서울권에서 과거 9등급제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학종으로 어느 정도 좀 경쟁력 있는 친구들은 3점대 초반까지도 인서울 이제 진학이 가능했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2등급대 중반 정도, 중후반 정도면 교과 전형으로도 인서울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5등급제 내신에선 1.66 정도 그렇지만 2.0 이내에 들었을 때는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변수까지 고려해서 인서울 끝자락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러프하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신 등급이 갈수록 조금씩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한 2점대 초반까지는 5등급제에서 2점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인서울권 진학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요 이제
자료들을 좀 보면서 얘기해보죠. 이제 그 누적 비율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서울이나 경기도로 나눠서 이렇게 봤을 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점대 초반까지는 인서울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제 1등급 대 후반,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9등급이 5등급으로 쪼그라들면서 단순히 정량적인 등급만으로 선발을 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거다. 왜? 동점자가 많아지잖아요. 동점 등급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1.5등급과 지금 5등급제에서의 최종적인 1.5등급 수가 더 1.5등급대가 1.5x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과거의 1.5는 내신만으로 수능 최저만으로 뽑을 수 있지만 이제는 1.5x 친구들의 수가 경쟁자들의 수가 더 늘어나면 여기 수능 최저는 기본이고 어쩌면 면접이나 학생부 서류 평가까지 교과 전형에서 반영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 요런 것들을 좀 우리가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평가 요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저 정량적 등급이 조금 좋아 보여도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고, 저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도 다른 어떤 수능 최저나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좀 분발한다라고 한다면 합격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게 현 5등급제, 고1들의 2028 대입부터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자료를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5등급제와 9등급제 비교해 드렸던 선상에서 봤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제 1.0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교과에서 이제 스카이 서성한 충분히 우리가 이제 합격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1점대 극초반 뭐 1.3, 1.5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1.5 정도 되면은 1등급, 2등급의 비율이 거의 같은 수준이잖아요. 이 정도를 유지했을 때 우리가 국숭세단 라인이라고 하는 그래도 인서울의 한 중위권 대학 정도는 교과 전형으로 여기에 이제 학종까지 곁들여지면 조금 더 학교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요 정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갔을 때 제가 아까 1등급 대 후반 또 2.0 초반까지 한번 기회를 엿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8, 2.0, 2점대 초반 보시죠. 네. 서울여대 교과 우수. 그리고 가천대 학생부 숫자. 우리가 이제 서울여대는 뭐 인서울여대의 끝자락, 그리고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도 성남에 있긴 하지만 뭐 교통이나 여러 가지 선호도에서 이제 준서울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서 2점대 초반까지는, 극초반까지는 인서울 지원이 교과 수준으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면접이나 수능 최저나 뭐 서류나 이런 경쟁력을 좀 더 챙긴 친구들은 네, 2.3, 뭐, 이 정도 되더라도 갈 수 있다. 다만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2등급 대 중후반이 되면은 경기권, 수도권에서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대학까지도 봐야 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요, 우리가 학기 이렇게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될수록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정리가 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기가 올라갈수록 과거 9등급제에 비해서 내신 등급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거다. 왜? 등급 과목의 수가 늘어나고 그 선택 과목들 이수한 학생 수강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서 내신 등급을 따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대학은 학교 생활 기록부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수능 최저 같은 추가적인 평가 요소들을 도입해서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입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내신 등급은 5등급제로 바뀌었지만 뭐는 네, 수능은 여전히 9등급제입니다. 5등급이 아니에요. 다만 변수는 지금 이제 선배들 27학년도, 26학년도 이제 수능을 보는 선배들은 9등급제에서도 이제 공통 선택 과목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어에서도 언매를 보느냐, 그다음에 수학에서도 미적, 기하, 뭐 확통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과탐, 사탐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8년도 지금 고1부터 치르는 수능에서는 그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심지어 수학에서는 지금 우리가 미적분이라고 불리는 미적분2가 학교 교과에서는 배우는데 수능에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확통만 하면 됩니다. 지금 수원, 수투 확통만 의무적으로 이제 응시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탐구에서 우리가 물화생지라든지 사탐 뭐 지금 9개 과목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교과 수업에 들어가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만 응시하면 됩니다. 그럼 뭘 예상할 수가 있죠? 자, 지금은 이제 정시 파이터들이 수능 100% 보는 대학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내신이나 학교 생활 기록부가 완전히 망가지거나 포기해도 정시로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가 있는데 2028 수능부터는 이렇게 공통 과목, 수학 난이도 줄어들고 탐구의 변별력도 낮아지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은 수능 100%만으로 선발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정시에서 그런 어떤 추가적인 생기부라든지 면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나 내신을 포기하면 정시에서도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는데 28년도부터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미 이제 서울대 정시에서 정성평가를 3년 전부터 도입했잖아요. 거기서 너무 지나치게 뭐 자퇴를 하거나 또는 생기부가 너무 그 어떤 세특이라든지 이수 과목이라든지 내신 등급이 안 좋은 친구들은 이미 서울대 정시에서 상당히 탈락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28 수능 또 대입에서는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